안녕하세요. 부동산 DJ의 신성호 실장입니다. 요새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죠. 특히나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주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부동산 DJ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세권 개발인데, 제목도 이제 역세권 개발을 주목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왜 이런 역세권 개발을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지, 또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이걸 주시해야 되는지를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선진국들의 공통된 하나의 흐름입니다. 도시개발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 원래 있던 구도심, 원도심이 개발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게 외연적으로 상당히 많이 확장이 돼요. 위성도시가 생긴다든지 다른 걸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개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도시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는데, 이게 난개발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우리가 말하는 구도심에서는 직장, 교통 편리성, 교육의 질, 도시 인프라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회귀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난개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외연 확장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있던 구도심을 어떻게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생기게 됐고, 이거에 대한 것이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왜 대세냐면, 신도시 개발 등 도시 외연들이 확장되는 것들을, 외곽 개발을 중단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도시 중심 개발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행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원도심을 조금 고밀도 복합 개발로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이 역세권 개발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셔도 돼요. 자, 역세권은 노른자의 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일본 등에서는 벌써 1970년, 80년대에 도심 회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빠르게 일어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밀도 대중교통 위주의 개발이 화두가 되었고요. 그걸 하려고 보다 보니까 도심 역세권의 개발이 중심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향후 최적의 주거지가 되었고,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외연을 확장할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고밀도 복합 개발이 되는 거고, 업무, 상업, 문화, 주거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개발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의 개발 영향에 맞춰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를 따라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 방향 역시 우리나라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역세권 개발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어떻게 해서 역세권 개발을 했는지 각 나라 또는 지역별로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유럽은 압축도시라는 컴팩트 시티를 통해서 이런 역세권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본의 록봉기라든지 아니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같은 경우가 이런 컴팩트 시티의 예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은 뉴 어버니즘이라는 개발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무분별한 도시의 외형적 팽창을 막고 재생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각 도시들 또는 지방 도시들이 이런 뉴 어버니즘을 통해서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영국은 어번 빌리지라는 개발을 통해서 했는데, 기존에 이제 교통이라든지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을, 외면되었던 지역들 있죠? 이런 데를 좀 이제 어번 빌리지 사업을 통해서 좀 이제 해보자고 해서 지금 했었고, 이게 이제 영국의 파운드밸리라든지 울버햄프턴이라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론이 이제 뭐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뭐 그거를 자세하게는 얘기는 못 드리지만 이런 이론, 각 도시 개발 이론의 공통점은요, 기존 도심을 재개발로 도시 확산을 방지하자라는 것이 주요 키포인트고요. 또 이런 재개발을 할 때 고층 또는 고밀 개발로 녹지 확보 경관 보호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오세훈 시장이 세원지구 개발을 얘기를 할 때 같은 경우도 보면 녹지뷰를 상당히 많이 높여서 하겠다. 용산도 개발을 할 때 녹지뷰를 상당히 많이 하겠다라는 것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일부 인용해서 지금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친환경 교통 중심지, 이거는 역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위주가 고밀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게 선진국 사례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중심을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는 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또 차량 이동 최소화로 에너지 낭비 방지, 요거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던 거 아닌가요? 오세훈 시장이 보행 일상권이라고 해서 도시생활계획을 발표도 하고 했는데, 요것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요런 부분이라 일치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세권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요, 뭐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역세권은 교통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역세권은 대중교통의 중심에 생활권 가능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인프라들이 중심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인프라가 중점적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 직주근접, 직장과 주거가 근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동을 안 하더라도 자족생활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역세권이고요. 이런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밀화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많이 필요가 됐어요. 그래서 주택 요구의 변화가 대응이 화두가 됐고, 그리고 이런 역세권을 개발하는 거는 아까 전에도 난개발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무질서한 도심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역세권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오세훈 시장의 서울 도심 개발 방향은 어떨까요? 이거는 뭐 2040 도시개발 계획에서도 나온 부분을 발췌를 한 건데, 서울 도심은 높이,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로 서울 도심 활력 부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뭐 지금 선진국들의 도시개발 사례를 볼 때라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높이 규제 완화를 하고요. 용적률 기준 완화를 하고요. 개발 방식을 정비해서 한다라는 걸 하고, 그 일례로 도쿄의 마르노위치 개발이랑 또 뉴욕 허드슨 야든의 개발 같은 경우를 그 사례로 얘기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오세훈 시장이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지랑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보행 일상권이라는 이야기를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습니다. 일상생활권 30분 이내에서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개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역세권 지역에 벌써 인프라도 웬만한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요. 직장과 주거도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뭐 깔끔하게만 만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부분들이랑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부분들이랑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용도지역제, 지금까지 뭐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뭐 상업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런 기능 구분이 사라지는 융복합 시대를 만든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고요. 그래서 주거, 공업, 상업지역이 모두 믹스돼서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데, 그게 역세권 지역이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이런 기본 계획을 만들 때 선진국의 사례들을 인용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기 전 박원순 시장이 얘기할 때 2030 도시 기본 계획에서 나와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하고 연장한 부분이에요.
2030이랑 2040 도시기본계획의 차이점을 본다라고 하면 2030 도시기본계획은 서울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점 개발이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은 그런 도심, 광역 중심, 지역 중심을 선과 선을 연결해서 만드는 선 중심 개발이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런 선 중심이 되려고 하면 그 지역마다 역세권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 서울 전역의 모빌리티 허브 구축으로 이체 교통도시 완성이라고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서도 보면 거점 환승과 지역 환승과 여러 개를 선과 선으로 연결하면서 그 부분들을 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점 중심이 되는 건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우리가 보고 그쪽을 투자로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역세권 개발은 무엇일까요? 역세권 개발의 핵심은 복합 개발 진행입니다. 업무, 상업, 문화, 주거를 결합한 개발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면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역세권을 우리 서울에서 봤었을 때 지하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이 우리 수도권 중요 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중심 지역의 역세권이 개발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역세권 개발이 투자의 우선순위인 이유는 자, 1차 역세권은 지하철 승강전에서 직선거리 350m까지인데 이거를 2024년까지 연장 적용을 해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역세권을 용적률과 그 다음에 뭐 지금 거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개발을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보다 빠르게 해서 좀 약간 법적으로도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예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게끔 원년에 막겠다라는 의지가 있는데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비구역 지정일이기 때문에 조금 발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를 미리 선점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현금전산에 문제없이 투자 수익도 이룰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도 있는 거죠. 1차 역세권은 승강전 250m에서 350m로 늘어났고요. 2차 역세권도 500m이니까 500m 이내에 들어가 있는 역세권 개발을 보신다라고 하면 투자의 관점에서 좋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역세권 개발이 그럼 왜 다른 재개발보다 뛰어날까요? 최대 용적률이 700%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재개발 방식 중에서 용적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대수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는 추가 분담금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외려 어떤 지역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안 들어가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이점까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일반 재개발은 최대 용적률이 300%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맥스로 300%지 300%까지는 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신속통합 개발도 최대 용적률이 300%예요. 단순 비교했었을 때 역세권 개발은 최대 700%까지 되니까 2배 이상 지을 수 있다는 거니까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역세권 개발을 하면 요거를 했었을 때 공공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50%까지도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니까 뭐 이거 그러면 메리트가 없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에 있는 데에서 그 정도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나 사시는 분들 추가 분담금 내는 거라든지 봤었을 때는 그 금액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메리트 훨씬 많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오직 역세권 350m에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추가로 500m까지도 가능하고요.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역세권 지역에서만 가능하고요. 그것도 역세권 지역이면서 노후도도 충분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2024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특별법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때 역세권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구역 지정이 되셨을 때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 원효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효창공원의 역세권 개발을 봤었을 때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DJ 구독자를 위한 필승 투자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역세권에서 낡은 저층 주거지를 선점하십시오. 역세권 모든 지역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낡은 저층 주거지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개발을 한다라고 이미 뉴스나 신문 기사에도 발표를 했습니다. 역세권의 낡은 저층 주거지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고요. 둘째, 5대 중요 노선 아까 말씀드렸죠. 지하철 2호선, 3호선, 그 다음에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이면서 낡은 저층 주거지인 곳을 찾아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세권 개발도 중심권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오세훈 시장의 2040 도시기본계획의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지역이 되면서 5대 중요 노선이면서 낡은 저층 주거지인 역세권을 투자를 하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자, 항상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